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오일뱅크 자기소개서 2번입니다. 재밌어요, 여기. 2번은 우리 엔지니어랑 연구개발을 지원하신 분, 소위 얘기해서 이공계이신 분들만 요거 써주시면 돼요. 또 이건 왜 그럴까? 우리 사무이신 분들, 영업이신 분들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잘 쓰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은 사무 영업이신 분들은 직무가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 연구개발이신 분들은 다 갈 수 있는데 왜 그 중에 우리 회사인지 그게 궁금한 건가? 아이 뭐 이런 전략도 좋은 것 같네요. 재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적어주시는데 재밌는 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제시하래요. 또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찌됐건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 뭐 한 가지 뻔한 거밖에 얘기 안 하니까 그래 차라리 좀 많이 쓰게 하고 두 가지를 들어보자 어떤 점이 있는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자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를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범위로 첫 번째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니네 비즈니스 되게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니네 뭐요? 사회공헌 활동 등 윤리 경영 등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즉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소개시켜드리긴 할 텐데 요즘 기업은 무조건 돈만 잘 벌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기업 되게 안 좋게 보죠. 분명히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기업 좋아하고 최근에 사례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뜬 게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한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그 보험회사 지금 뭐 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막 그런 소리 하고 있던데 저도 그 보험회사와 연관이 있는데 아무튼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너무 밥만 먹고 살려고 막 자기네 배만 채우려고 하면 지금의 고객분들은 그런 걸 못 참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과 같은 Z세대는 그런 거 되게 못 참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면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 500, 요거 500. 그리고 또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그럼 친구들이 우리 오일뱅크가 이런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소재는 도전과 성장.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키워드죠.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에 있어서 현대 오일뱅크가 도전하고 성장하는지. 뭐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뭐예요? 고도 정제화. 고도 정제화라고 하는 어려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뭐 최고의 그 이윤 마진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 현대오일뱅크는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또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뭐 경영 지원을 잘하든 아니면 영업을 잘하든 아니면 엔지니어링의 생산성을 향상하든 기여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기본적인 구조 뽑을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내용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직무의 적합성에 대해서 고려하였습니다. 좋네요. 저는 이런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식으로 너 우리 회사 왜 선택했어? 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직무의 적합 가능성을 보는데 그게 니네 회사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던져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인생의 목표를 도전과 성장으로 삼아서 나 또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무엇입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성장을 직무랑 적합해서 뭐 성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대학에 경영학과로 입학했다. 본인의 전공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하여 도전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 지원자는 본인의 진로를 미리 정한 거죠. 어느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사실 부동산학과 수업과 경영학과 수업이 좀 많이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반 관리직이나 부동산 영업직은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쪽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직무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특히 인문상 경은 이건 연구개발이죠. 그럼 여러분들 정할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쪽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무를 선정해서 관련된 수업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쪽에 관련된 플랜트 쪽에 관련된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수업을 말씀해 주시든지 그런 연관관계 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들었고 그래서 배웠던 거, 부동산 시장 조사론, 부동산 개발론 등의 학과 공부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용어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보통 PMFM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한테 던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경영학과인데 부동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찌른 게 아니야. 난 이런 거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어. 요게 이제 본인의 직무예요. 이렇게 은근슬쩍 밑밥을 많이 까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하실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얘기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니네 회사냐? 대한민국에는 많은 부동산 자산들이 있어. 하지만 아직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말을 조금 추상적으로 던졌네요. 효율적.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효율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현재 80여 개의 빌딩을 관리하고 있지만 더 많은 빌딩을 땡땡만의 이 회사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관리함으로써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잘했어요. 부동산을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없다. 그러면 니네 회사는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기업 분석이죠. 근데 그냥 80여 개 빌딩 관리하고 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 그걸 제시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쉽네요. 자, 땡땡 대학에서의 총무팀. 또 이게 부동산 자산 관리가 총무 쪽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공기업 공사에서의 운영지원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총무도 지원, 운영도 지원이죠. 땡땡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재정관리, 임차 매매 업무를 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네요. 여기에서 뽑아낼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도전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업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본인의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요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직무의 적합성. 근데 어떤 것도 좀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뽑아 먹을 거는 뭐다? 두 가지식으로 어떤 가치를 얘기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보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직무보다는 전 기업의 어떤 내용, 우리 현대 오일뱅크가 예를 들어서 도전과 성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장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좀 쓰긴 썼는데 그쵸? 저는 사실 요것보다도 평가자 의도는 요쪽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두 가지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하나, 뭐 사회공헌 활동 요런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회사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분처럼 어떤 직무, 본인의 직무 하나,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요건 넘어가고 두 번째 거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제품과 기업 비전. 이분은 요게 이제 기준인가 봐요.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과 회사를 찾습니다. 직관적이어서 좋아요. 마음 놓고 추천한다. 제품의 가치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영업사원으로 다른 고객에게도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100% 공감. 저도 회사 들어오기 전에 영업을 했거든요. 실제 제가 뭐 회사까지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정말로 느꼈던 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영업적인 스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요. 그 해당 제품의 어떤 품질, 제품력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말이 많고 어떻게 물론 초창기 단계에서의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정말로 좋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제 채널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마케팅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품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친구들이 먹는 식품이라면 제품에 대한 기준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렇지. 식품은 더더욱 그렇지. 땡땡은 니네 회사는 70년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장과 발효식품은 여러분들 두 글자 알겠죠? 거기 맛보는 면접 보는 곳. 다음 고유명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꾸미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제품이 참 중요한데 니네 회사는 제품이 좋잖아. 쭉 회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또 품질 우선 경영 등 원칙과 기본에 충실했다는 점은 소비자로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영업사원으로도 당연히 자신감 있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어. 또한 경쟁력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맛을 세계화한다는 니네 포부도 좋았어. 또 하나 얘기해 주네요.
제품도 좋았고 이런 포부도 좋았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지만 개조나 변화가 아닌 야 니네의 맛 죄송합니다. 우리의 맛을 잘 살려서 세계화시키겠다는 뚝심이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 제품도 좋고 니네 비전도 좋아. 아이고 좋아라 라는 얘기죠. 앞에 분보다 훨씬 더 명확하죠. 이렇듯 자신있게 제품 회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한 샘표식품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좀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못 지웠어요. 자, 샘표. 여러분들 샘표 참 많이 써요. 식품기업 뜨면 쓰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서 좀 약간 꺼려하는 영향이 있긴 한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능 면접이라고 하죠. 식품을 맛보고 이런 면접도 진행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에 분보다도 내가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에 따른 너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좀 회사 현대 오일뱅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 인상이 더 좋네요. 요거는 뽑아낸 거잖아요. 그쵸? 단순히 어떤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니네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이 내용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 사례까지만 좀 볼게요. 세 번째는 존중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회사. 존중, 이게 뭐예요? 정성적 가치죠. 자,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나는 어떤 회사? 요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보셨던 제품이 됐건 성장이 됐건 그런 가치 하나, 두 번째는 무엇? 이것처럼 선한 영향력이란 거 하나. 저는 요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사업적인 정량적인 가치, 하나는 정성적인 가치, 이런 부분으로 뽑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이크 포터 교수, 우리 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물건을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제 뭐야? 당연한 책임이야. 당연한 책임. 그래서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으로 세상에 진실된 기여를 하는 것이 기업의 진정한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약간 판단에 있어서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기업의 진정한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이윤 추구가 될 거고요. 이윤 추구. 이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아니면 이윤 추구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동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의 진정한 존재 의미를, 그러니까 요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딱 듣기에 기업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건강과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약간의 좀 밸런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여러분들을 뽑는 관점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회사 와서 야 자원봉사 활동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왜 이분이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합니다. 광고 심리학이라는 수업에서 땡땡 CSR 마케팅을 주제로 한 니네 회사와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하니까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사전조사 과정에서 땡땡 등의 캠페인을 통해 드러나는 너희들의 환경보호, 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어. 그러니까 나는 니네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현직 마케터분들, 니네 회사의 현직 마케터분들한테 받은 따뜻한 존중의 태도, 유익한 피드백은 내게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 결과적으로 니네 회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심이 있잖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에게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존중도 있잖아. 이런 걸 통해서 니네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사업적인 거 플러스 사회적 가치 사 두 개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가고 있는 니네의 여정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나오면 딱 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어디? 아모레퍼시픽. 두 번째 유한 킴벌리.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뭐냐고 생각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둘 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한 킴벌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앞에다가 사두개, 사이, 사이사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두개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P나 아니면 유한 킴벌리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어떤 화법 같은 걸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엔지니어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 힘들죠. 여러분들은 인문상경계 분들처럼 막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두 가지 기준 어떻게 잡는지 좀 보시고요. 일단 큰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 내용 비즈니스, 두 번째 사회적 가치, 아니면은 첫 번째 회사에 대한 기준 내용 써주시고, 두 번째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직무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이 직무가 나랑 맞는다, 이렇게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구조도 좋습니다. 꼭 두 가지 이상 제시해 주시고, 꼭 현대오일뱅크가 어떤 모습에서 그런지 첫 번째 분처럼 애매하게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처럼 어떤 기업의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요 사업 소개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분들 그 중에 뭐 하나 뽑든지 아니면 이 사업 전체를 갈무리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치 경영 소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나눔 경영이라고 돼 있어요. 나눔 경영, 지속 가능 경영, 나눔 경영, 환경 경영, 품질 경영 등등. 그래서 저는 나눔, 윤리, 그다음에 환경, 공정거래, 그러니까 품질 빼고 요건 어차피 사업적인 내용을 한다면 그럼 요런 내용들에 좀 집중해서 요 기업 사업에 관련된 내용, 요 사업에 관련된 여기 있네요. 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 하나랑 지속 가능 경영에 관련된 내용 하나씩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현대오일뱅크 잘 쓰고 계시죠? 우리 엔지니어 분들은 이 문항부터 출발할 테니까 한번 또 제가 다른 기업들에 적어놓은 강의해드린 뭐 지원 동기 아니면 1번 인문상경계 분들 쓰는 그런 지원 동기도 좀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고,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품질 좋은 안정영역 취업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항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